점수로 준 게 아니라. 아하, 맞네. 당황했겠네. 그 1페이지부터 오답하면 되나? 근데 스텝 1은 일단 패스, 스텝 2를 고정하자. 523. 너 진영 좀 나가야 돼서 523? 523 5 2 4 또? 지금은 11페이지에 있는 질문 받았어. 스텝 2 질문 받는 중이야. 548. 자, 내가 공부할 때 모르는 거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 챙겨야 돼요. 548 53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 우리 유형 숙제 많지 않았는데 자리가 좀 많아서 그렇지. 뭘까요? 뒤에 유형 2, 3, 4 이쪽에도 지금 할 게 있을 텐데 쌤이 부정방정식 전까지 풀어보라 그랬었죠. 유형 4까지니까 더 질문해요. 책에 오답 남아있으면 고재인 오답 남아있으면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알았죠? 540 7 547 그럼 수학은 집에 영어는 못 가겠네. 또 준영이 질문해야 돼. 548? 그 다음 도원이. 자, 도원 경희씨 549. 자, 우리 문리버씨. 응?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승호 있나? 알았어. 저기 노유진. 자, 오케이. 그럼 하정이는? 하정 여기 더 할래? 그럼 이렇게 하자. 523번. 그럼 요거 말고는 따로 질문 더 없는 거지. 그럼 요거 빨리 하고 차이 하자. 이거 금방 끝나겠다. 523번에 방정식이지만 마이크 끼고 해도 되지? 끼고 할게. 인사가 오늘 생일이었구나. 아니 받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오늘인 줄 몰랐던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들려요? 자, 그래서 523번의 순식, 보기차식. 자, 보기차 방정식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 근을 가져야 되냐. 서로 다른 몇 실근과 서로 다른 몇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1차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x제곱을 뭐로 바꾼다? t라고 둔다. 그럼 t 제곱 이 과정을 생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을 뭐로 치환해버려요? t를 두고 2차 방정식으로 바꿨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t는 x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x제곱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되고 즉 x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얘네들을 그린 거잖아.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면 얘는 왜 이게 실근이 되려면 알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고 양수. 근데 서로 다른 양수 되겠죠? 서로 다른 실근 돼야 되죠? 서로 다른 양수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 그냥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알파는 아예 뭐보다 커야지 얘가 실근이 될 수 있어요. 저다 두 실 할 수 있어. 알파는 0보다 커야 돼.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 허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A가 2보다 크다인 거니까 B의 값은 2가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524번. 자, 4차 방정식. 두 학원 중 하나 중근. 여기서 두 허근과 하나의 중근에 갔는데 바로 또 들어가자. T제곱에 AT 이렇게 되거든. 2차 방정식인데요. 푸는풀이 방법을 똑같이 가볼게요. x제곱을 t로 치환했지. 선생님이 x제곱을 t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 t 뭔지 모르지만 알파 베타 이렇게 두지. 그럼 t를 x제곱이라고 봤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베타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누구에게 일단 방풀이 완전 똑같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게 서다두실 해야 돼? 아니면 서로다두 허근이야? 서다두 허의 상태여야 하고 얘가 중근이어야 한다면 자 이제 너네가 한번 상태를 찾아봐봐. 이게 서로다두 허근이려면 알파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의 양수가 0이에요. 베타는 0 돼야 돼. 0이 0이지만 중근이 돼.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맞아요? 베타가 0이야. 0이어야 얘가 중근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0이면 알파 베타 곱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0 돼야 되겠지. 알파 베타 합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음수 돼야 되겠지. 그걸로 푸는 거야. 얘가 0이거든. 혹시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적어도 이해가니? 이게 이렇게 웃기잖아. A에 관한 완전 제곱. 요거 제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두 배 한 거 16. 그치? 2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 묶은 거. 그치? 오? 오케이. 그러면 A제곱이 이게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야 그러니까 쟤도 돈이 없고 얘도 돈이 없으면 둘 다 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고 B는 1이 되고요. 그러니까 A는 원래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A는 뿔마 2에다가 B는 1인 건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두 근의 합이 이게 또 알파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함수돼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랑 같아져요? 마이너스 A잖아요. 얘가 음수예요. 그럼 A 자체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 그럼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B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넘어갑시다. 524 했고 532. 좋아. 532번 할게. (532번은) 그도 4차구만. 내가 학생이라면 뭐 때문에 당황했냐면 이게 는 0이면은 안 당황해. 이렇게 는 0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아 너가 해구나 오케이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여기 책이었군요. 나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하잖아. 이 상황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B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왜 보자고. F라는 자 잘 봐. 이 문제 좀 중요해. 이거 학교 시험에 선생님들이 잘 내. 왜? 애들이 학교생은 다 알아. 너네가 어디에서 당황하고 어디에서 실수하는지 어디에서 그 다음 생각으로 못 넘어가는지. 여기 마이너스 1 걸린 거 있지. 0 아니잖아. 그럼 이걸 fx 하고 마이너스 1을 넘겨봐. 아니 이렇게 적자. f1 빼기 루트 2의 i 더하기 1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자리를 x로 바꿔봐. fx 더하기 1이 는 0 되도록 하는 x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온 거거든. 그럼
나머지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i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fx에서 1을 더했을 때 만들어진 식이 여기다 1 더한 거기 때문에 요 전체 식이 이런 모양이야. 자, 5 더하기 1하면 얼마? 6. 얘가 이건 거야. 그럼 얘도 개수가 실수잖아. 그치? 근데 근이 하나가 허근이래. 그리고 이건 사실 안 나와 있긴 해. 자, 다시 한 번 더 봐. 마이너스 1을 넘겼고 이 부분 x로 바꿨어. 요건 fx라는 식에다 1을 더한 요 식이거든? 요 식의 근이 이거라는 거야. 얘의 근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i면은 개수가 실수네?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이거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얘들아, 근 두 개가 이렇게 켤레로 나와 있으면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2차식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2차식을 만들 수 있겠죠? 네, 2차식 만들어 볼게요. 자, 2차식 만들면은 x제곱에 여긴 두 근의 합, 여긴 두 근의 곱. 자, 합 한번 해보자. 두 개 더하면 2, 곱은 3. 아, 얘야, 이거 아니야, 얘야. 얘를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하나의 식과. 자, 봐봐. 다른 거 몰라도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완성할 수 있다고. 뭐, 그렇지. x 제곱으로 시작하죠. 상수는 뭐 돼야 돼요? 2. 가운데 거 모르니까 잠깐 cx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보인다, 그지? 야, 저기 쪼개 앞에 여기 2 보이지? 2. 요걸로 c 만들면 되잖아. 또잉 두 개 곱하면 c 빼기 2가 3차의 개수인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c도 2가 나오겠다. c는 4인가? c는 4가 나오게 되고, 그럼 fx식이 이제 다 됐어. a는 뭐가 되고? 아, 이거 전개해야 되는구나. 전개하면 되지 뭐. 이거 4로 바꾸고. 자, 전개 한번 해볼까 우리? x 4제곱하고 더하기 2x 4제곱하고 2차로 갑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2 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이네요. 그럼 5 빼기 8인 거니까 얼마 나오게 되고? 5 빼기 8이면 마이너스 3이 x제곱의 개수가 되고. 자, 1차 한번 가보자. 1차는 얘랑 얘랑 곱해야지. 요거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2. 얘가 1차 개수네. 그러면 플러스 8x야 마이너스 8x야?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냥 그대로야. 근각에서의 관계. 미안. 근각에서의 관계랑 섞여가지고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이거 뭐야? 그냥 8x잖아. 더하기 6이잖아. A이 나왔네. 맞아? B는 8.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음은 금방가 X 요만큼 이제 548. 근데 546이랑 547 안 어려웠어? 근데 이거 질문 많이 나왔던 건데. 547이 먼저구나. 547이라서 그렇지. 여기 지울게. 룰루랄라. 짠짠짠. 547.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식물 X, Y, Z를 각각 조만큼씩 합쳐서 1kg 준비했다 뜻. 자, 보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같은 걸 세우는 건데 식물이 X라는 식물이 있고 Y라는 식물이 있고 Z라는 식물이 있어서 얘네들의 성분은 Xg 성분이야. 얘는 식물이야. 식물 Xg, Yg, Zg을 추출을 했대. 근데 다 합치면 몇 g을 추출했대? 특정 성분의 양이. 특정 성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성분 A, 그치? 특정 성분 A. 이거 다 더해서 1kg.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단위나 이런 걸 좀 잘 맞춰야 돼. Xg, Yg, Zg 다 더해서 1 이러면 안 된다고. 단위 때문에 틀린다고. 1이야 1000이야? 1000, 그치? 그람수 맞춰줘야 되고.
자, 이제 가족권 한번 가볼게. X식물.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Sorry. 특정성, 이거, 아니,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 이게 식물을 요만큼 갖고 왔다는 뜻이야. 네, 식물의 양이야. 이제 식물의 양이야. X 식물 요만큼, Y 식물 요만큼, Z 식물 요만큼 가져온 거야. 근데 이 식물의 양에 대해서 X의 몇 퍼센트가 A 성분이에요. X의 100분의 1, Y의 100분의 2. D도 조금 들어가 있다. Z의 100분의 3. 이게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 A 성분. A 성분의 양이 되겠는데 세 종류의 식물을 성분의 1을 모두 추출하면 얘는 17g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 여기 한 개 더 생겼고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700입니다. 그래서 요거 식 하나, 요 두 번째 식 하나. 자, 근데 문자가 세 종류인데 식이 두 개면 답을 못 찾는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거기 다 조건이지 다. x와 y의 무게의 합은 z의 무게의 4배다. x 더하기 y는 4z다 라고 나와 있거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일 것 같네. 가볼게. 이 세 번째 조건이야, 이거. 세 번째 조건. 야. 얘를 4z로 바꾸면 돼. 얘를 4z로 바꾸면 5z가 1000이니까 z는 200이 나오게 되고 x 더하기 y는 4z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를 곱하면 얼마? 800입니다. 이렇게 합을 x 더하기 y에 대한 합을 하나 만들었어. 다시 x와 y의 그제 식물의 양이 z 식물의 4배와 같다고 해서 얘를 4z로 만들고 그럼 5z가 1000이고 z는 200이고 x 더하기 y는 800이다. 자, 같은 원리로 쌤이 지금 x 더하기 y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x와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 그치? 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자, 한 번만 다시 할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가 다시 나중에 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 1000이고 여기 1700이야. 문자 종류의 문자는 세 종류고 식도 세 개인 거니까 정확한 값들이 나와. 그러면 소거를 이용한 풀이를 할지 대입을 이용한 풀이를 할지 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따로따로는 안 나왔지만 얘가 Z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Z를 소거하는 식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전체적으로 3배를 해줘봐. 요거 3배 하면 식이 어떻게 되지? 3x, 3y, 3z는 3000입니다 하면 안 나오지? 3000만큼 사랑해. 이거 하나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언맨이 한 얘기예요. 이거 뺐더니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y는 1300인가? 이렇게 나오지. 2x 더하기 y는 1300이고 아까 x 더하기 y에서 여기가 뭐였으니까? x 더하기 y가 몇 z였으니까? 4z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얘가 x 더하기 y가 4z면은 여기 5z 집어넣으면 z는 200 나오고요. x 더하기 y는 얼마 나오게 돼서? 800 나오게 돼서 누구랑 연립하면 돼요. 요거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오고 요거 빼면 되거든. 500 그렇지. x 500이면은 y는 몇 배? 3배. 이게 식물을 요만큼 가져왔다. 이렇게 봐주면 돼. 넘어갈게. 5, 4, 8.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뭐를 줄 거냐면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어오는 거랑 여러 가지 부등식이랑 숙제를 같이 낼 거야. 그래서 오답을 좀 더 많이 한번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더 잘 봐야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면 두 번째도 시행착오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방향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양도 잡고 공부를 앞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지. 갈게. 각.
이 문제 좀 어려워. 뭐 아니 어렵다기보다 학생들이 이런 걸 어려워해. 이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문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볼게. 이게 총 거리거든. 얘가 A, 여기가 A 지점이고 얘가 B 지점이야. 갑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 근데 을은 B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가다가 보면 반대 방향에서 서로에게 가고 있으니까 마주치는 순간이 있겠지. 하이 이렇게 그지? 에이차이 하고.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갑이 더 걸음이 빠르네. 갑이 이렇게 와야 되네. 갑이 요만큼 올 때 동시에 을은 여기 딱 왔다는 거야. 동시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동시는 같은 시간인 거죠. 시간이 같은 거예요. 속력은 뭐분의 뭐야? 거속시 알지? 거지속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려준 쌤들도 있던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움직임 거리니까 시간은 뭐가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뭐가 돼서 거리가 돼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라면 둘의 시간이 동일하니까 갑의 속력은 뭐라고 나와있어? 갑의 속력은 x지. x km/s지. 을의 속력은 y라고 그래? 그런 말 없지? 근데 y라고 두자.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km/s다라고 뒀을 때 얘가 얼마만큼 갔는지 몰라. 근데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뭐가 돼주고 s가 돼주고 a가 b보다 8km 더 멀다고 했거든. 맞나요? 그래서 a는 뭐인가 알 수 있어요. a는 b 플러스 8인가 알 수 있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x분의 얼마가? x분의 갑의 속력분의 갑이 움직인 거리는 을의 속력분의 뭐랑 같아야 돼? 을의 속력분의 을이 움직인 거리랑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지금 식이 이렇게 많아져서 어렵다고요. 이게 시간이 서로 같은 거야. 동시에 만난 거야. 동시에 만났다 해서 만들어진 식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만난 다음에 거기서 평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거야.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 웨이 하고. 그래서 갑은 나 볼일 있어서 B까지 가야 돼서 여기서 이어서 간다는 거지. 근데 갑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의 속력은 x였잖아. 그래서 x분의 얼마만큼을 가요? b만큼을 갔더니 얼마가 몇 분이 걸렸대요? 1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을의 속력으로 여기서 을이 딱 만나고 나는 이렇게 가서 그지? 나는 저기까지 갈 건데 A까지 갈 건데 속력이 Y야. Y로 A만큼의 거리야. 거리야. 거리로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분의 Y분의 얼마가 B가 얼마 나왔다? 4시간 나왔다 그러나? 4시간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자, 이제 뭐 한 개씩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자. 잘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x를 뭐로 바꿀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거 x는 뭐랑 같아져요? x는 b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y는 누구랑 같아져요? y는 4분의 b다. 이 식에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재료 x는 b가 되고 잘못 적었다. a다 이거. x는 b가 되었고 y는 4분의 a가 된 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x 자리에 b를 넣었더니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b분의 얼마? b분의 a는 y가 4분의 a인 거니까 a분의 얼마 같다? 4분의 a분의 b잖아? a분의 4b랑 같아져. 맞아? 쌤 잘못 적었나? 그래서 제대로 적었지? 4시간 거리다 나와있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a제곱 빼기 a제곱이 누구랑 같아져요? 4b제곱이랑 같아지겠네.
근데 이 A와 B는 거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럼 A는 몇 B인 거야? A는 2B인 거야. 그럼 A가 2B면 여기다가 2B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2B에서 B 빼서 8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B는 곧 얼마 되겠어? B는 8. 그럼 A는 얼마? 16. 그럼 총 거리 S는 8이랑 16 더한 거니까 S는 얼마 나오게 되고? 24. 그리고 누구도 물어보고 있어. X도 물어보고 있네. X는 B랑 같다고 했으니까 X는 얼마 돼야 돼? 8. 이렇게 저장한다. 오늘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럼 49번? 49번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캡슐형 알약은 이게 캡슐형 알약이라서 이렇게 생겼어. 알약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 모양으로 이렇게 이만한 알약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죠? 농담입니다. 사실 어릴 때 남동생이 약을 잘 못 먹어가지고 약 먹다가 맨날 아빠한테 혼났어. 너네도 어릴 때 혼나니? 약 못 먹는다고 혼나는 세대는 아니지, 너네는. 알약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먹거든, 동생은. 난 한꺼번에 다 먹었지만, 한꺼번에 다 먹는 나는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개씩 먹는 동생은 맨날 울면서 먹어야 했어요. 그것도 다 못 먹냐? 이러고. 재밌는 세대예요. 내 동생 진짜 울보였는데. 근데 뭔지 알아? 울보가 울보를 낳았어. 진짜 아들은 아니고 딸이 엄청 울어. 그래서 아랫집에서 올라왔어. 자, 캡슐.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캡슐 모양의 알약은 원기둥의 약 끝에 방구를 붙인 모양입니다. 알약의 전체 부피는 117mm, 178mm, 밀리그램이야. 네. 밀리그램이고 원기둥의 부분의 높이는 방구 부분의 반지름 길이보다 원기둥 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반지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건 육아울이잖아. 이거 고민을 안 한 거 아닐까 이거는? 이거 신경 쓸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구부피? 구부피는 구할 수 있어야 돼. 구부피는 공식 뭐야? 얘기해보자.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9 건널비까지 같이 가면 더 좋지. 건널비는 어떻게 돼야 돼? 외워놔. 4파이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래서 아주 한 1분만 잠깐 딴 얘기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아이스크림으로 양이 있어. 딱 우리가 100g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다고 쳐. 100g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은 요런 통에다가 넣어서 100g에 만들어서 판다고 하고 어떤 아이스크림은 요렇게 한다고 하고 어떤 아이스크림은 요렇게 한다고 해. 여기 딱 100g만 싹 들어가게 빈 공간 없이 100g 들어가게 만들었다 할 때 100g이라는 부피가 들어갔을 때 단위 면적이 제일 큰 게 누굴까? 단위 면적이 제일 작은 게 누굴까요? 자, 이게 자연 현상과 관계돼 있어. 얘들아, 빗방울이 동그랗게 떨어져 아니면은 네모나게 싱이면체로 떨어져? 지구는 둥글어 아니면 네모네? 그치? 빛은 최단거리로 빛이 움직인 거리는 최단거리거든 항상. 우리가 이루고 있는 자연 현상들에서 굳이 이렇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가장 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가장 작은 게 9야. 그래서 그 껍데기를 만든다고 할 때, 포장지 만든다고 할 때 재료가 제일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포장지 있잖아, 껍데기 재료. 그걸 제일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9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아이스크림을 9로 만들어 놓으면 음료수라고 생각해봐. 다 쏟겠죠, 여러분. 코코넛 정도가 괜찮겠다. 그래서 음료수병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포장 재료 덜 쓰려고. 그냥 맨날 수학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딴 얘기 해봤어. 가자, 저럴 때가 아니다. 여기 9의 건널비야? 건널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위아래 합쳐서 요거 3분의 3 파이 아래 제곱 하면 되고 이거 지금 쌤이 뭐 한 거냐면 위에 부피 아래 부피 합쳐서 9부피 그 다음 가운데 원기둥 부피
r 제곱에 r 플러스 6파이. 이게 뭐냐면 위에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먼기둥 그 다음에 9 합쳐서 얼마? 3분의 4 r 세제곱 더하기 r 제곱에 r 플러스 6이 117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r 찾아. 여기까지만 할게. 뭐 건널미는 r만 찾으면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알려줬고 뭐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만들어준 책 있죠? 그냥 토요일에 자이스토리 질문 다 받을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책 다 펴시고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정이 받았어? 이제 못 받았어? 아까 나눠줬을 때 못 받았구나. 야, 준호도 못 받았어? 응, 준호 줘. 자, 요거 쌤이 이번에 그냥 만들어 준 거야. 우리가 그때 부정방정식까지 하고 부정방정식 전까지 했나? 그래서 할 게 많다 언니, 그치? 이것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잠깐만 볼게요. 페이지는 36페이지 보시면 돼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거기 36페이지에 밑에 공통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원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갈 제목이거든? 쌤이 엔터를 한번 덜 쳤나봐. 그러니까 35번부터 보겠다는 거야? 공통근이 밑에 적혔어. 가자. (35번) 주제는 무슨 공통근? 다음 때도 한번 했지만 공통근이라는 주제는 이런 거죠. fx가 hx랑 qx 이렇게 곱해질 q1x가 돼 있고, 자, gx가 hx와 q2x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얘가 x 빼기 알파의 q1x, x 빼기 베타의 q 알파의 q2x. 이런 꼴일 때 둘 다 공통근이 알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두 식을 더하거나 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더하지 말고 빼볼게. 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fx 빼기 gx는 두 식을 뺐을 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1차 식은 사라지지 않아. 묶이고 그 밖에 있는 얘네들의 뭐가? 차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배를 해도 얘는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2가 곱해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뭐 더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더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더하기를 했을 때 요식 묶여서 더함과 같아진다. 그럼 목적을 얘기할게. 목적이 뭐냐면은 공통근이 있으면 두 식을 뭐 했을 때 두 식을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특정한 한 개를 실수배를 해서 빼거나 했을 때 뭐가 된다고? 공통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두 식 자체를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뭐 2배에서 빼거나 뭐 3배에서 더하거나 공통근인 부분은 그대로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x제곱에 3x 더하기 m빵 x제곱. 야, 우리 그때 이거 했었어? 이거 안 했지? 그치? 그 두 식을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 다 지금 공통근에 가지고 있어. 공통근에 가지고 있어. 공통근 뭐 뭔지 몰라도 알파라고 두자. 근데 한 개 가지고 있어? 두 개 가지고 있어? 한 개. 이거 딱 한 개만 가지고 있어. 두 식을 더하면 2차식이 되고 두 식을 빼면은 1차식이 돼. 근데 더하는 거 말고 빼기를 했을 때 말이야. 여기 2차가 지어지면서 누가 남게 돼? 3 빼기 m의 x 더하기 m 빼기 3은 0. 1차식 이렇게 남게 되면서 3 빼기 m으로 묶으면 식이 x 빼기 얼마? 1은 0 하고 남게 되잖아. 얘도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부분이 있고 얘도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두 1차식을 뺀 식인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 누가 공통근인 거야? 1차식 얘, 그치? 얘가 공통근인 거야. 그래서 x는 1이 바로 공통근이 돼주는 거고,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m은 0인 거니까 m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그냥 풀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 그냥 빼면 1차식 나오지? 1차식 나오면 묶여. 둘 중에 하나 0이야. 그러면 m이 3이거나 x는 1이다. 집어넣고 판단해. 이렇게 들어가면은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두 개를 빼도 공통인 부분이 존재한다. 더해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m은 3 또는 뭐가 된다고? x는 1이 된다고. 근데 m 자리에다 3을 가져와봐. 3 가져오면 두 식이 완전히 같아지지. 그럼 공통분이 오직 한 개여야 되는데 오직 한 개라는 말을 야, 두 식이 같으면 해가 오직 한 개니? 얘들아? 이러면 완전히 해가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해가 오직 한 개가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게 돼. 이렇게 돼요. 해가 많은 거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m의 값은 아까 구했고요. 요거 3 아니라고 했어요. 3 되면 안 돼요. 3이면 해가 많아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x는 1, 공통분을 집어넣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m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온다. 일단 36 x제곱.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고1은 몇 시에 일어나냐? 6시에 일어났다 손. 6시에 일어나네? 와 대단하다 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한 7시에 일어나면 안 돼? 어? 일어나서 아침 공부? 미라클 모닝? 7시에 일어났다. 200을 미라클 모닝 200을 있냐? 미라클 모닝? 태원고도 그런 거 있을 텐데. 아침 일찍 가는 거 있지 않아? 아침 자습이라고 해? 야타구. 올리버드. 학교마다 이름이 다 다르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잡아먹힌다고. 농담입니다. 야, 여기 두 개가 애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맞아. 잘하고 있어. 늦게 일어나면 또 늦게 자게 된다. x가 공통근이 하나야. 공통근이 한 개인데 후후. 자 보세요. 여기다 두 식을 빼고 더하는 게 아닙니다. 더 빼고 더하는 거 맞아요. 이상한 소리 할 뻔했어요. 두 개 빼요. 왜 빼요? 이게 선생님 더해도 존재한다면서요. 아니 더한다고 생각해봐. 더했어. 오 마이 갓. 두 개 더하니까 이게 뭐 돼버렸어? 요거 인수분해 가능해? 깜짝이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두 개를 빼가지고 mx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러니까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이요. 근데 m이 0 또는 뭐 나온다고 했어요? x는 2 나온다 했죠? 근데 0은 해가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식이 같아집니다. x는 2가 공통근인 공통근 한 개인 거고 2를 다시 집어넣어서 못 찾는다? m 찾아가시면 돼요. 그때 m 구하면 m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부정방정식. 자 m은 마이너스 1 나온다. 저 대입해서 그냥 찾아가면 돼. 다음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을 딱 정리한 인물이 있어. 이름이 D.O. 한투스. 한토스인가? 한토스. 한토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오래된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만 머리도 꼬슬꼬슬하고 옷 이런 거 입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한 친구쯤 되지 않을까? 해 개수랑 식의 개수랑 해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은 거야. 식 개수랑 문자 있잖아. 변수의 개수가 식 개수가 더 많으면은 변수가 적어도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변수가 더 많아져 버린 거지. 변수는 많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자, x 더하기 y는 5야.
요거 해 찾으래.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건을 딱 붙여버려. x와 y는 자연수. 이러면 해가 어떻게 나오지? 1? 그렇지. 그렇지. 1, 4, 2, 3, 4 이렇게 몇 개면 제한이 될 거 아니야.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곱의 합이 5라고 하는데 자연수라는 조건 그런 거 없어. 그럼 x가 뭐일 수도 있어? 루트 1일 수도 있고 y가 루트 3일 수도 있는 거거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제한 조건이 딱 생겨. 뭐 x, y는 정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 붙으면 x랑 y는 정수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x가 될 수 있는 게 뭐고? 뿔마 1이고 y는 뿔마 2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제한들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부정방정식에는 자연수 조건이냐, 정수 조건이냐, 혹은 유리수 조건이냐, 혹은 실수 조건이냐 이 조건에 따라서 그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식의 개수보다 변수의 개수가 많기는 한데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뭐 될 수 있다?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요건 팁을 하나 줄게요. 실수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걸 할까? x 빼기 a에 대한 제곱 더하기 y 빼기 b에 대한 제곱이 0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x, a고 y는 b다. 이런 거 나오겠지? 실수라면. 실수의 기본 성질 중에서 얘가 x 빼기 a가 허수가 아니라면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x는 a고 y는 b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끔 가다가 심화 문제에서는 뭐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냐면 부정방정식 심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근해 공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특히 뭐 이상에서 유리수다 실수다 이런 조건에서 근해 공식 언제 쓴다고? 유리수 조건. 숫자가 유리수거나 실수일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범위에 맞게 찾아가야 돼요. 그 문제는 아마 고쟁이 3스텝에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넣었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쌤이 진도 끝내려고 그렇게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37번. 일단 갈게. 37번에 이건 무슨 조건이야, 얘들아? 자연수 조건이지? 자연수 조건이 뭐 풀지 않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37의 1번.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식 만들어? 자연수, 정수 조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나간다. 자연수, 정수 조건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얘가 정수의 곱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y 빼기 1이 될 거야. 앞에 있는 거를 x로 묶어서 y 빼기 1을 만든 거야. 이해가니?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로 묶었더니 y 플러스 1이 되거든. 이게 다르면 안 묶여. 같게 해줘야 돼. 그럼 같게 하려면 이렇게 묶어줘야 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얘도 뒤에 있는 부분도 y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y 앞에 개수가 누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 2하고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1만 가져와.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되잖아. 플러스 2면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빼줘야 돼? 4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2에 y 빼기 1은 4입니다. 하면 곱해서 4 되는 게 1, 4, 2, 2, 4, 1. 근데 얘는 정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냐면 자연수라고 있거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y 빨리 만들게요. 야, 2 더하면 얘는 3 되고 1 더하면 5 되거든. 2 더하면 4 되고 1 더하면 3 되고 2 더하면 6 되고 이렇게 내면 되겠지. 곱했을 때 가장 큰 상황이 누구예요? 요거네요. 이렇게. 자, 그럼 37-2번 한번 해볼래? 파이팅.
통분하면 돼. 통분하고 분자로 분모를 분자로 다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아까처럼 한 줄의 식이 나올 수 있어. 이것도 자연수 순서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5개보다 작아요. 저기 쌤, 네. 오래 걸려요? 메시지 보내고 있어요. 아, 저기서 오늘 약속 있구나, 저녁 때. 그쵸? 네. 자, 그럼 3개 남으니? 넘어간다. 쌤이 시간 좀 아껴야 돼가지고. 3개 나오지? 준영이 3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안 나왔어요? 잠깐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자, 봐봐. 3개 나왔는데. 이거 통분해. 통분하면 XY분의 이거잖아. 크로스로 곱해. 좀 크게 적어줄까? 이거지? 얘네들 좀 넘겨. 그럼 x, y, 여기 2x, 여기 2y는 0. 야, 근데 요거 센스야. 4 더해봐. 양변에 4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빼기 바로 보여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1, 4, 2, 4, 1. 3개 나오죠? 넘어갑시다. 38. 38번은 두 근이 모두 저기도 밑줄 쳐. 두 근이 자연수. 얘는 약간 간접 부정 방정식. 간접적인 문제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와주고 m 빼기 5. 알파 베타는 뭐가 되면서 알파 베타는 m 더하기 2가 되면서 조희생 고생했습니다. 일단 인사드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합과 곱을 보면 얘네들이 자연수인데 이렇게 숨겨놨거든. M을 여기다 숨긴 건 아니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두 개를 빼버리세요, 여러분. 거꾸로 뺍시다. 거꾸로 빼면은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가 왜 뺐어?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유가 뭐야? 왜 뺐어? 빼야 M이 지워지잖아. M이 지워지고 M이 사라지도록 하면서 여기 숫자만 딱 남는다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양변에 1 더해주면 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8 만들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 수 있잖아. 여기에 M이 있으면은 성가실 거 아니야. 그치? M을 없애기 위해서야. 만약에 여러분 그 밑에 문제 2번 보세요. 만약에 아니네. 그냥 있네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M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와있지? 2m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 m 나 1. 알파 베타는 2m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m의 개수가 다를 때는 m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까? 맞아요. 위에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2 곱하고 밑에다 적어볼게.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이건 2배 한 게 이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다. 자,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사라질 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4. 자, 센스를 보겠어. 이 숫자 얼마 있으면 인수분해 가능해? 자,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이렇게 되면 되겠죠? 나 여기 양변에 4 더했다. 잘 따라와. 4 더하기 4 했어. 여기 4 더하고 4 더하기 1 곱해서 1 됐는데 이건 자연수의 정수야.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잖아. 그럼 1 곱하기 1일 수 있고 마1 곱하기 마1일 수 있겠지. 나머지는 할 수 있지? 넘어갈게요. 이걸로 알파 베타 순서상 찾아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서 39번. 다음 시간에 자기스토리보다 꼭 할 테니까 책 안 가지고 온 사람 없게. 자, 39번 봅시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x 빼기 3y 마이너스 2에
안 적어도 되겠지? 아, 그냥 적었는데 적자. 자, 이거 만족하는 정수 찾으라고 있거든? 그러면 봐. 이게 뭐가 됐든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의 합이 0이야. m도, m이란다. 선생님은 네모를 왜 자꾸 m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네모를 m이라고 해? 왜 그런 거지? m이 네모처럼 느껴지나 봐. 아, 이상해. 요거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이라는 얘기. 앞에 이거 0 돼야 되고 0 돼야 된다는 얘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0인 건 알겠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XY가 정수예요, 자연수예요? 정수죠. 정수면 정수까지는 so easy 하다는 거야. 요거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잘 봐요. 이거는 바로 마이너스 4긴 한데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때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 x로 묶으세요. x로 묶었더니 뭐 생겼어요? y 빼기 2 생겼지? 그리고 y 옆에 있는 숫자 플러스 2 있잖아. 플러스 2 하고 가로 열어. 근데 y를 넣되 y만 넣지 말고 y 마이너스 2의 형태로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해주면서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4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0 되겠지?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 생겨? x 더하기 2랑 y 마이너스 2가 3인 게 생겨. 정수니까 1, 3, 3, 1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막 되게 끝까지 다 계산 안 했잖아. 40번 별표. 요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 자,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문제 읽고 먼저 한번 고민해봐. 요게 마지막 문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 좀 오답할 거야. (3차)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3차는 1차와 2차도 찍고 나서 고민하자.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딱 사라질 것 같아. 잠깐만. 쌤이 저기 맞긴 한데 얼마 집어넣으면 되지? 한번 맞춰봐 여러분. 이렇게 조리제법을 적고 얘기할게. 이렇게 적으면 뭐 대학가 0이 될까? 2 한번 가볼까? 2로 갈까? 다 왔어 이제. 요것만 하면은 부등식 들어갈 거야. 여기 2a 빼기 2b, 여기는 4a 빼기 4b, 8a, 16a. 저 3차가 생기길 이렇게 생겼구나. 3차는 1차랑 2차로 찍는다. 4차는 2차까지 무조건 간다. 거기서 더 쪼갤 수 있으면 1차까지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1차, 3차 이렇게 두면 안 돼. 4차는 최대한 인수분해서 2차까지 무조건 가준다. 자, 요거는 발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라도 좀 더 쉽게 풀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정수근 x는 2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근이 뭐 돼야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정수근은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의 곱은 어떤 상황인가요? 곱이? 두 근의 곱이? 뿅 a분의 8a인 거니까 8. 두 근의 곱이 8이네. 근데 얘네들이 정수야. 곱해서 8 되는 정수는 뭐뭐 있을까? 1, 8, 2, 4, 마 1, 마 8, 마 1, 마 2, 마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어. 18이나 8일이나 그냥 1과 8이 있다는 거가 중요해 지금. 알았지? 자, 근데 문제 보면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이 중에서 이거를 다 조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봐봐. x가 지금 2가 나왔는데 2, 1, 8 이렇게 나온 건 서로 다 다른 게 맞지? 근데 2, 2, 4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른 세근이 아니잖아. 여기 2가 이미 나왔는데 얘가 2와 4를 근으로 가지면 서로 다른 세근이 아닌 거니까 얘는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요건 버립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야. 첫 번째 여기다 할게 그냥 1번 두근이 집합으로 줘볼게.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된 경우? 1, 8인 경우. 지금 두근의 합이 근과 교수와의 관계로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가 돼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뭐 돼야 된다? 2B 마이너스 2A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요걸로 봤을 때 1과 8의 합인 거니까 9가 돼야 되는 거고 2B 마이너스 2A가 9A라면 자 2B는 11A가 되는 요런 관계로 왜 이래 진짜 집중력 다 떨어지겠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알파 베타가 1, 8인 경우 1, 8로 나온 경우 이렇게 1, 8로 나온 경우에 두근의 합이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붙어서 이런 구조인데 요거 두 개 다 하면 9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이 나와. 그럼 A가 얼마일 때? 2B가 11A랑 같다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B는 얼마가 되는 게? 만들어 보면 A가 2면은 B는 11. 그치? 얘가 11, 2 이렇게 들어가면 같잖아 곱이. 2배 하면은 4, 4, 22. 6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3 넘어가도 되나? 안 돼. 하지만 부호는 음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모두 몇 개 나와요? 요것도 된다는 거야 쌤말.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거야. 총 4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된 경우? 알파 베타가 2, 4 넘어갔으니까 마 1, 마 8인 경우 요것이죠 요거 마 1, 마 8. 그럼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2B 마이너스 2A인데 여기 마이너스 9니까 2B는 몇 A? 바로 계산해봐. 마이너스 9A다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7A 되면 될까? 그러면 AB 순서상 만들어 간다.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7 될 거야. 4면은 마이너스 14 나올 거야. 6이면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8이면 마이너스 28. 여기까지거든? 근데 부호 반대인 버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토탈 모두 몇 개? 8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치? 그 다음 라스트. 세 번째.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된 경우? 마이 맞아. 알파 더하기 베타 A분의 2B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2B는 마이너스 4A가 돼서 B는 마이너스 2A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그럼 AB 순서상 이게 총 15개 나오겠지? 근데 곱하기 2 해주는 거니까 30개 나올 수 있지. 그치? 여기서 뭐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좀 나와서 15면은 마이너스 30까지 가는데 여기 15개인데 더 이어서 내려가면 또 15개. 부호 반대인 거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이 46개는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마무리됐어. 부등식이 양이 많은 단원이야. 여기 들어가야 돼. 자, 부등식. 오늘 아마 1차 부등식이나 절대값 포함하는 부등식 정도 할 것 같거든. 여기까지만 지우고 할게. 자,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등식은 뭐로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부등으로 연결된 식 또는 값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 있죠. 동그라미 1, 2, 3, 4번 한번 같이 볼까요? I가 동그라미 1번 A가 누구보다 크고 B보다 크고 B가 누구보다 크면 C보다 크면 결국에 A는 누구보다 크다? C보다 크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 그래서 한번 쭉 보긴 해야 돼. 두 번째 2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등식 기본 성질 2번 A와 B가 이거 너무 당연하지 그지? 이렇게 되면은 뭐 동시에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뭐일 때는 좀 조심한다? 곱할 때는 조심하자. C가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지만 C가 뭐가 되면은 음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이런 주제고. 그 다음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는 양수 양수고 부호가 다를 때는 음수 음수지. 그 밑에 그 옆에 공간 있지? 여기다 하나 필기해 주세요.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이런 거 A가 B보다 커. 근데 0보다 커. 이게 역수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 역수꼴. 0보다 큰 A보다 큰 B가 있어. 역수로 바꿨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아니 생각해봐. 2보다 3이 더 크잖아.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더 크지? 양수 두 개가 뒤집어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봐봐. 요렇게 입을 벌렸다가 이렇게 간다고. 역수꼴로 가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 같은 부호일 때만 그렇게 돼. 이거 있잖아 이거. 요것도 봐봐. A와 B가 둘 다 동시에 음수거든. 이게 역수꼴로 바뀌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다만 요 경우일 때만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지. 뒤집어도 얘는 음수고 뒤집어도 얘는 양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조건이 있어. A가 B보다는 작은데 A분의 1이 B분의 1보다는 작더라. 이러면 너네가 무슨 판단을 해줘야 돼. 무슨 판단을 해야 돼? 무슨 판단을 해야 돼? A는 음수구나. B는 양수구나.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역수로 바뀌었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면. 알겠지? 역수로 바뀌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면은 얘네들은 반대로 갔고 얘는 그대로 갔어.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밑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인데 가끔 가다가 기니들이에서 이거 부등호 맞는지 물어보는 게 있어. 1, 2, 3, 4, 5번 갖고 풀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거 하나만 볼 거 있나? 숫자 대입해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 자,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은 딱 말 그대로 2차 없이 거기 딱 식 모양 4개 있지? ax 플러스 b 1차식에 부등호로 연결된 식이야. 근데 해 찾으려고 하면 좀 신경 써야 돼. 요렇게 생겨먹은 식에 해를 어떻게 찾아가냐 얘들아.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지.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a가 양수면 해는 어떤 모양? A분의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선생님 40페이지에 있는 3번 설명하고 있어. 3번에 40페이지에 있는 3번에 y는 ax제곱 더하기 b의 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요거는 지금 다 보시면은 a의 부호가 양수면은 해가 어떻게 되고?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하자. 요거의 해를 찾아가는데 a가 양수면은 x는 a분의 b가 되고 A가 0이면 음수 먼저 하자. 음수면 X는 이거 부호가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야. 가끔 마이너스 붙이는 친구도 있던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A가 음수니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근데 A가 0인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있어. 그럼 해는 개수가 0이면은 해는 엄청 많거나 해는 엄청 적어야 돼. 얘 특수한 상황을 갖는 부등식이야. B가 양수면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0 곱하기 x가 3보다 클 수 있니? 없다! 왜? 0이랑 곱하면 다 0 되거든. 얘는 해가 없어요. 그쵸?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클 수 있어? 해 없지. 요것도. 근데 b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뭘 곱해도. 그러면 이때만 해가 얼마 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다 돼준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0 곱하기 x가 어떻게 된다면 0 곱하기 x가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b가 0일 때 어떤 상황이 돼? 0 곱하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 요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등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됐죠? 연립부등식은 쉽게 연립해주면 돼. 가강법이나 대입법이나.
자, 연립할 때 가끔씩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걸 해결하는 거는 이걸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A가 B보다는 작고 B가 C보다 작다는 얘기지.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상황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부등식 사칭 영상은 뒤에서 하고요. 문제 바로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전까지 해야 돼서 앞에 설명 살짝 했어요. 48페이지 문제 1번.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해 있어야 돼요? 해 없어야 돼요? 해 없어야 돼. 해 없으려면 해가 엄청 많거나 해가 없으려면 앞에 개수가 뭐 돼야 된다? 이렇게 0 돼야 된다. 바로 하자 그냥. 1번.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모아. 자, 해가 없어 지금. 해 없으려면 a는 뭐 또는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a가 1이면 0 곱하기 x는 4보다. 해 있어 없어? 해 없지? 그러니까 a는 1이어야 돼. a가 1일 때는 해가 없어.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돼.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자, 2번 건너뛸게. 그 작은 2번 건너뛰고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갈게. 문제 2번 다음 부등식의 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에 ax 플러스 1이 bx 플러스 3보다 크다 나와 있잖아. 시작은 묶는 것부터. 경우는 세 가지로. 너 양수냐? 너 0이냐? 너 음수냐? 양수면 해는 어떻게 된다? 양수로 나눠라. 쉽지? 음수는 어떻게 된다? 음수로 나눠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a 빼기 b가 0이면 0 곱하기 x가 2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0이랑 곱했을 때 해가 있다 없다? 해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걸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 이렇게 적어놨어. 보기를. 얘들아, 2번만 바로 봐봐. A가 B보다 작잖아. 이게 A, B보다 작을 때 여기 등호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야 되지. 근데 책에 붙여놨지. 그렇잖아. 이렇게 보면 요거를 쌤이 얘로만 나누라고 그랬어. A 빼기 B로만 나누면 X는 어떻게 돼? 너 방향만 바뀌어. 부호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넘어갈게. 3번. 3-1번에 a 빼기 2의 x 2a 빼기 2는 0에 얘는 해 라인을 줘버렸습니다. 해 x가 어떻게 된대요? 해 x가 1보다 작아요. 작아. 그때 이거 해 찾으래. 야, 이제 요거 해 찾아가는데 그냥 봐봐. 여기 x 있잖아. 여기. a 빼기 b의 x하고 넘겨. 부등호 방향이 x 쪽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 얘로 나눠야 해가 되겠지. 근데 a와 b, a 빼기 b 부호를 몰라. 나누면 a 빼기 b분의 b 빼기 2a가 되기는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부등호 방향이 이대로면 얘랑 모양이 달라. 부등호 얘 작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결해야지 생각을. 부등호가 작다로 바뀌었어? 오케이. 자, 이거 뭐 돼야 된다? 얘 뭐 돼야 돼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요. 지금 이거 외계인 되게 생겼어요, 빨리. A 빼기 B는 뭐 돼야 돼? 음수야, 양수야? 나도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고 A 빼기 B는 음수여야 되지.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얘로 나누면서 바뀌게 된 거거든. 음수구나. 저거 보면 A는 누구보다 적고 B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결국엔 누구인 거야? 요 부분이 여기 있는 1이랑 같은 거야. 너가 1이구나. B 빼기 A가 A 빼기 B구나.
그래서 2b는 3a다. 2b가 3a면 ab의 부호를 다 찾아봐요. b가 2분의 3a예요. b가 2분의 3a인 거잖아. 맞나? 2분의 3a가 a보다 어떻대? 대입해요 여러분. 2분의 3a가 a보다 크다는 거니까 넘기면 a는 양수 음수 2분의 1a가 양수잖아. 바보들 대답도 못하고 a는 양수야. A 양수야? a가 양수면 b는 양수지? 맞지. 맞아. 우린 지금 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쌤이 지금 뭐 a가 크냐 b가 크냐로 끝냈어? 아니면은 a, b 부호까지 생각했어? 부호까지 같이 가져야 돼. 부호까지 같이. b가 2분의 3a 관계식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니 2분의 3a가 a보다 크려면 a가 양수겠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서 b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까지. 그리고 이 문제로 들어와요. 여기 a를 뭐라 바꿔주고 2b를 바꾸자. 이게 낫네. 2b가 그럼 누가 된대? 3a 2b가 3a 4ax가 10a에 이거 빼기인가? 아 빼기구나. 4a에 이렇게 그러면은 4ax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알려주거든? 근데 보면 또 틀려. 진짜 재밌어. 여기서 나눌 때 a 양수 음수? 4 나누고 a 나누면 x는 누구보다 작다야 크다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와야 돼. 그치?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돼. 부호 바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2번 빨리 해보세요. 선생님 30초만 1분 줄게요. 2번 3-2번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알겠어. 선생님 이제 목표를 한번 얘기해줄게. 12번까지야. 왜? 할 수 있어. 꿈 크게 가져야 돼. 그래야 토요일에 2차 부등식, 1부등식 들어가지.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4번은 생략하자. 4번. 자, 3-2번 잘 되고 있지? 막히지 않지? 오늘 하정이가 너무 포스가 느껴진다. 하정이 힘들어? 지금? 안 좀 괜찮아졌어? 아, 집중하는 중이었구나. 날마다 똑같지 않지. 맞아. 쌤도 그래. 자, 한 1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 좀 더 줘요? 승우야.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정답!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입니다. 지금 풀고 있는 친구들도 고로 답으로 가는지 한번. 좀 헷갈린다. 한번 볼까? 괜찮아? 넘어간다. 이거 봐봐. 4-1번, 2번 있잖아. 얘네들은 그냥 이건 할 수 있지? 네. 패스. 5번. 그냥 두 개 따로따로 연립하면 된다 그랬고, 쌤이. 5번에 연립 부등식의 해가 3이래. 자, 5-1번 잠깐 볼게. 5-1번에 요거 풀면 앞에 거 못 풀 수가 없다. 네. 자, 이 둘의 연립 부등식의 해가 3이면 얘는 2x가 a 플러스 3, x는 누구보다? x는 2분의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대. 자, 지금 부등식 단원 문제 풀면서 드디어 등장하네요. 부등식은 수직선입니다. 그치, 준영아? 수직선으로 이 문제 풀어야 돼. 자, 이렇게 가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 범위 찾아놨어요.
여기는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b-4. 그럼 x가 b-4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얼마나 쉬워요? 자, 생각해봐.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범위로 나왔어? 값으로 나왔어? 값으로 나왔어. 이거와 이거의 겹치는 부분이 딱 한 개래. 이게 3번 만난 거지. 아주 인연이야, 인연. 얘가 딱 3인 거야. 아, 이거 3돼야 되고 이것도 딱 3이에요. B는 7이고 A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연립부등식 공통인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만 잠깐 얘기하면 앞쪽에 부등식 있죠? 앞쪽에 부등식에 약간 하자 그냥 4x A 플러스 6이 뭐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혹시 구멍 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그냥 꼼꼼하게 하려고 조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 앞에 거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부등식 얘 있잖아. 이것도 따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가져가서 2x가 얼마인 거니까 6 플러스 b x는 2분의 6 플러스 b. 자, 이거 또는 이거 아니야. 얘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이거 만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요렇게 지금 생겼다. 응? 잘 생겼다. 아주. 요거 뭐 되고요? 얘가 5 돼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 자, AB 찾아가면 돼. 정답 4 나옵니다. 4.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가 나왔어요. 자, 소금물은 섞었을 때도 소금물이 되잖아요. 그 소금물 농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은 긴 의자에 사람이 앉았을 때 최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지, 최소 몇 명인지 그런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공식 하나 적고 가자. 소금물 분해 아니 그 한숨 쉰거 아니야? 그냥 숨 쉰 거야 아니라 소금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100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농도. 똑같은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인 거잖아. 소금의 비중이 많으면 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 이게 바 하나 딱 길게 하나 빼주고 200g의 소금물이 들어갔어요. 소금물이 있어요 지금. 200g 밑에 소금물 넣는 거야. 위에 소금을 놔요. 200g에는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을까? 너무 세게 쳤어. 200g에는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을까? 여기 20이 되려면 약분하면 x는 40 아닐까? 그지? 아, 200g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40g인 거야. 근데 5% 소금물 있죠? 5% 소금물이 몇 그램 있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게 xg 나와 이라고 둬야 되는 거야. 5% 소금물은 xg이 들어가는데 그 xg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 생각해보자. 아, 이것도 안쪽 관련된 적자 한 번 더. 그럼 소금의 양은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100을 나눠. 소금물 곱해. 소금물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알고 있네요. 소금물 곱하기 100분 정도죠. 그래서 이 소금물 아까 여기 200 가져왔잖아요, 그죠? 원래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200 곱하기 100분에 20 했던 거예요. 그러면 5%를 소금물 xg에 가져왔다면 x 곱하기 100분에 5를 해주면 이게 요 소금물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게 곱하기 100을 했을 때가 새로 섞인 소금물이잖아. 농도가 뭐랑 뭐 사이라고 나와 있어? 10 이상? 15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푸냐면 요 위에다가 아예 100 있잖아. 100을 여기다 곱해버려. 그래서 분모를 다 없애버려. 얘가 100이 위에 곱해지면 이게 지워질 거거든. 이렇게. 그럼 위에가 얼마 나오고? 4000. 요거는 100이랑 얘랑 곱해서 사라지니까 더하기 5x. 그럼 200 더하기 x가 여기 곱해지면 2000. 여기도 2000. 여기는 아무 말 그냥 막 하는 거. 여기다 곱하면 3000 만큼. 오케이, 여기까지 15x. 그럼 요거 2개 계산하고 부등식 해찾고, 요거 2개 계산하고 부등식 해찾고. 빨라? 5x는 이렇게 되지? x는 누구보다? 400보다 작은 것 같고요. 뒤쪽에 거 계산하면 10x가 1000인가? 그러네.
100보다는 그거나 같아진다. 아, 얘가 100g과 400g 사이 들어가야 그런 정도 된다라는 거지. 밑에 거 안 해도 되겠지? 8번 갑시다. 지금 H 고등학교로 와요. T나 고등학교예요. 이러다가 이길려 여사 되는 거 아니겠지? 너네 이길려 여사라고 알아? 너네 모르는구나. 가천대 총장 할머니 몰라? 그 할머니 100살 가까이 됐거든? 근데 엄청 동안이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별그대처럼. 진짜 딱 봤을 때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70대 정도로 보이거든? 근데 거의 100살 가까워. 98살인가 그래. 근데 지금 아직도 총장이야. 그 대학을 가천대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설립자가 아직도 총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겪었냐면 일제시대를 겪었고 광복을 겪었고 6.25를 겪었어요. 그거 겪은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어. 가천대학교 총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치면 예쁘시다. 아니. 자, 넘어갑시다. 자, 8번에 H고등학교의 실습실에는 11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3, 현재 고3 아이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걔들 두 마디씩 하거든. 안 가, 수업이. 그러면 내가 한마디 딱 던져주면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딱 끊을 수가 있네요. 그건 장점이다.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편이라 내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서 좀 슬플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이렇게 막 쓸데없는 얘기를 딱 자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H 고등학교에 의자가 있어. 긴 의자야, 긴 의자. 교회 의자 같은 거야. 쭉 가는데 의자 몇 개 있어? 알아, 몰라? 몰라요. 의자가 전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X개 있다라고 봐봅시다. 몇 명씩 앉겠대요? 한 의자에? 7명씩 앉겠대요. 그러면 7명씩을 앉았을 때 몇 명이 못 앉았어요? 5명이. 그러니까 여기 7명씩 X개 의자에 앉혔으니까 그치? 10개 의자면 70명이 앉은 거지? 5명이 남은 거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학생수. 자, 학생수는 7x 플러스 5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못 앉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야, 한 명씩 다 당겨. 8명씩 앉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명이 앉아요. 이렇게 8명씩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남았대요? 의자가 몇 개가 남았어요? 딱 5개의 의자가 안에 남았어요. 5개의 의자가 남은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의자가 누구냐면 이 다 남은 의자 바로 직전 의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 의자가. 요 의자에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8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의자 빼고 8명이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는 의자 요만큼이겠지. 그 말 이해 가니? 이 노란색 의자는 몇 명일지 모르는 거잖아. 1명일 수도 있잖아. 근데 8명이 꽉 차 있는 의자는 요 바로 위에 거일 것까지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가 전체가 X개야. X개, 7개 아니야? X개야. 여기 5개야. 여기 1개 더 빼. 그럼 여기 모두 몇 개야? 여기 의자가? X-6개의 의자가 있어. 자,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X-6개의 의자에 8명씩 앉았어요. 8명씩 앉았는데 여기 8명이 꽉 차서 앉았어 지금. 근데 여기에 한 명 있다면 이게 학생 수가 제일 적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 최소 한 명은 있는 거야. 이게 학생 수의 최소값이야. 학생 수의 최소값. 학생 수가 이거보다 그거나 나타나야 되고 5개가 남는다라고 할 때 학생 수가 제일 많으려면 여기 가득 찼을 때겠지. 그지? X-6개의 의자에 8명씩 다 앉고 마지막 의자에 8명이 다 앉은 경우, 마지막 의자에 1명 앉은 경우, 마지막 의자에 8명이 다 앉은 경우, 거기가 학생수의 범위라는 거지. 괜찮지? 별로 안 어렵지?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8x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2번 한번 빨리 해봐요. 바로 밑에 2번.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8-2번 푸시면 돼요. 선생님 조금 더 할게요. 5-12번까지 하자, 그치?
진도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여러분 힘내. 그래서 답 나왔어 안 나왔어요? 맞아. 하고 맞아. 정답. 다른 친구들도 다 구했는데 4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 준호도 나왔어? 야, 근데 이거 쌤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느라고 그런 거지.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눠주면 5개 남는다며. 맞지? 그럼 총 연필 개수는? 그치?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 때 3x 플러스 5를 해주면 얘가 연필수가 되잖아. 근데 연필수는 4개씩 나눠줬더니 몇 명이 못 받았대? 2명이 못 받았지? 그럼 3명은 확실하게 x 빼기 3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몇 개 받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x 빼기 3명은 확실히 4개씩 다 받고 그 한 명 있지. 2명 아예 못 받았는데 한 명은 1개 받았을 수도 있고 x 빼기 3명은 다 받고 나머지 한 명이 5개인가? 5개 받는 거 맞나? 아니 4개 다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이 생기면 됩니다. 이해돼? 그럼 넘어가요 여러분. 9번에 이 주제는 절대값입니다. 자,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절대값. 이 절대값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은 첫 번째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 두 번째 개수적으로 해석하는 거, 세 번째 그 밖에 기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절대값은 그 문자의 크기라는 거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크기, 부피, 넓이 이런 거거든.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건데 수직선이 있고 얘가 0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뭐야? 마이너스 3과 원점까지의 거리야. 이게 기하잖아. 이제 거리.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은 x의 거리가 원점과 x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럼 여기가 눈금이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을 테니까 x와 0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x는 여기 존재해야 되겠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x가 있어야지만 요 사이의 거리가 2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x는 마이너스와 2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큰 x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x의 크기가 4보다 크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0이 있을 때 여기랑 4랑 마이너스 4 있으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 x가 여기 있을 때 이 크기가 이거보다 어떻게 되는 거니까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2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면 어떻게 돼야 돼? x의 크기가. x의 기하적으로 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대로 해석해요 기하적으로. 어떻게? 원점이 있고 여기 2, 3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있을 거 아니야. 자, x의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2에 넣을 수 있어요 x를. 그치? 근데 3까지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x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해서 x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x가 있으면 x의 크기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겠지. 그럼 얘는 해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기하적인 해석은 크기로 보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x 빼기 3이 5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x와 3 사이의 거리가. 이게 그냥 x라고 하면 x와 원점 사이의 거리거든. x와 3 사이의 거리면 3이 이렇게 있잖아. x가 어딘가 있겠지. 요거 1로 하자.
x와 3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다는 거는 3으로부터 한 칸 한 칸 떨어진 여기가 2고 얘가 4면은 x는 어디 존재해야 돼? 거리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x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야 x로부터 3까지 이 거리가 1보다는 한 칸인 거니까 한 칸보다는 작을 수 있는 거니까. 기하적인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연습을 한 거야. 알았지? 진짜 웃겠다. 근데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뭐 계산이 어려워? 생각 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대수적인 해석은 뭐냐? 대수적인 해석은 뭐냐면 절대값은 얘들아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거나 식으로서 보는 거야. 값으로서 실수적인 실수라고 봤을 때 대서비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 그대로 나와요? x가 뭐일 때? 0 이상일 때. 마이너스는 언제 붙어요? x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거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대소 비교의 관점에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x가 뭐일 때랑 뭐일 때를 나눠서 들어가면 돼. x가 이태리체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푼다는 거지. 이때는 이 부분이 식이 그대로 나와. 그럼 이거 해를 찾아가면 얘는 해가 어떻게 나오지? 뭐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보면 돼. 어차피 좀 이 문제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x 넘겼고 마이너스 넘겼으고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대. 이상해. x가 2보다 분명히 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해가 없는 거지, 이 부분은. 근데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도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2보다 작을 때도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왜? 음수잖아요. x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양수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휴 4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데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거니까 요게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타의 관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다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이 되냐면 a제곱은 b제곱이랑 같은 말이다. 또 동시에 a는 b이거나 or a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b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자, 그냥 빠르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1번 9-1번에 기하적으로 바로 해석하면 해 바로 나오겠죠.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렇게 9-1번 하나 10-1번 하나 이렇게 갑니다. 2x-a가 6보다 작아요.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너의 크기가 6보다 작아? 그럼 너 자체는 마이너스 6과 뭐 사이에? 6 사이에. 그냥 계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해가 얘가 마이너스 2고 자, 쌤이 너네 일찍 보내주려고 계산 다 생략하고 있어 지금. 요거다. 10번에 10번 문제는 이미 일찍이 넘어가가지고 안 했어. 이거 아까 했잖아. 했으니까 요거 넘어가. 요거 했으니까 넘어가.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숫자만 나온 경우 있지? 숫자만 나온 경우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값 안에 x가 있고 바깥에도 x에 관한 식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수적으로 해석을 해요. 절대값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하적으로 해석해요. 여기 숫자만 있는 경우. 근데 여기 문자가 있는 경우는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부호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요거 밑에 하나만 적어라. 절대값 x-3이 k제곱 마이너스 2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없을 때 k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자, 요 문제 하나만 적어보세요. 제가 해가 없을 때 k 범위. 야, 해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값 x-3이면 얘는 0 이상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 5 이러면 해가 있겠어 없겠어?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일 때 해가 없냐면 이게 음수일 때 해가 없는 거야. 음수여야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딱 한개냐면 얘가 0일 때 해가 한개인 거야. 제가 0이면 해가 한개야. 해가 2개라고 하면 얘 2개는 아니지만 근데 0일 때 해가 한개 나와. 음수여야 돼. K제곱 마이너스 2K가 음수 돼야 돼. 그러면 K는 뭐와 뭐 사이? 0과 2 사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맞나요? 자 11번 11번에 수직선 위에 2점을 가져와야 돼. 11번에 수직선 위에 4랑 8 가져오고 얘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P 아무데나 잡아요. 근데 P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어디 있을지 쌤도 몰라요. 쌤도 모르지만 그냥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AP 길이 물어요. 자, AP 수학에서 거리는 선분의 길이는 거리입니다. 수학의 선분의 길이는 2점 사이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거리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냅니다. BP는 뭐가 되고? BP도 뭐와 뭐 사이의 거리? P와 B 사이의 거리. 절대값 x 마이너스 8. 거리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라. 그럼 AP 더하기 BP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is. x 빼기 4. x 빼기 8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와있지. 이거 문제 풀 때 일단 처음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풀지? 절대값이 2개 이상 나오면은 대수로 못 풀어. 기하로 못 풀어. 대수로 푸는 거야. 경우를 나눠야 돼. x가 누구보다? 얘가 0 되는 게 4지.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누구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은 x가 누구보다? 8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뭐 될 때? 8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 수직선이 딱 있는데 여기가 4고 8인데 x가 여기 살고 있을 수 있잖아. 룰루랄라 하고. 그 x가 4보다 작은 거니까 x가 4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겠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2x는 힘들어 뒤집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보다 x는 마이너스 7이야. 쌤도 힘들어. 너희도 힘들겠다. 듣느라 힘들어. 원래 가만히 듣는 게 더 힘들어. 여기는 x가 4보다 크잖아. 5 나왔다고 생각해봐. 양수지? 그대로 나와. 근데 얘는 8보다 작아.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그게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게 x가 사라진다고 봐도 돼. 사라지면은 4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하지, 그지? 당연하다. 당연하기 때문에 어떠한 x가 다 돼도 된다. 여기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할 수가 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넘어갈 때 이거 또는이야, 또는 5로 넘어가는 중이야. 아니면 x가 어디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아까 여기 살았을 때 다 됐으니까 여기서 살 수 있잖아. 그럼 저 때는 x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 그대로 바로 끝내자. 둘 다 양수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x가 22보다 줄 거지. x는 누구보다 1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쌤이 이거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야, 이거 마이너스 아니잖아. 집에 안 가고 싶어? 여기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4 넘어가. 맞나?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맞는다. 이 계산자 뭐 잘못 적어. 플러스 8이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닌가? 맞지? 그 x는 누구보다?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근데 여기 4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거 이거나 또는 요거 이거나 11보다 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오는 거야. 사실 쌤이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쌤이 12번으로 이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쌤이 길게 하고 싶은 욕심을 여러분 붙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경진이 왔어? 자, 숙제는 문자로 지금 보내줄게. 문자로 받고 하고 부등식이랑 자이스토리 풀 거야. 자이스토리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고재희도 잘 챙겨오고 숙제 검사해야 되는 거니까 잘 챙겨오시고.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